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 동행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도움과 응원이 되는데요.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샌호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각 나라별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영국의 가디언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오피니언 기고가 소개됐습니다. 작성자는 영국 원로과학자인 제레미 파러 박사인데요. 그는 우선 오미크론의 출현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역시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가 정말 우려하는 바는 각 나라별, 선진국, 후진국 간의 백신 접종 불균형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경우 백신 접종이 7%에 못 미치는데 그에 반해 선진국들은 최소 60% 이상을 진행하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팬데믹의 최악은 지났다 안심하는 모습이지만 파러 박사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백신 미접종 인구를 중심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난다면 언젠가 현재의 백신과 치료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변종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아무리 백신 접종을 잘 해도 다른 후진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변종 출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에 있어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한국도 최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에 달하고 영국은 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4만 3천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 과연 다른 나라를 돌아볼 여력이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황이 어려운 만큼 백신 접종, 부스터샷, 거리 지키기, 마스크 쓰기 등 더욱 기본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최근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로 중국이 꼽혔었는데 이 미국민들의 생각, 그 느낌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내 매체들 대서양에 인접한 중앙아프리카 나라인 적도 기니에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을 전했는데요.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세워지는 중국의 첫 번째 해군기지. 미국 내 주요 정보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등 미 북동부 주요 도시들이 몰려있는 대서양 지역들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능해진다는 것. 미국으로선 마치 1960년대 쿠바의 위협과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인데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존 파이너 미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적도기니로 급파했고 테오도르 오비앙 응게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만나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 허락 요청을 거부하라 설득했는데요. 재밌는 건 존 파이너 보좌관의 방문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적도기니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전체 인구 약 120만에 불과한 작은 아프리카 나라 적도기니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이 초강대국들로부터 구애를 받는 흥미로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 문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무역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긴장감이 고조되어 온 미국과 중국인데요. 사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많은 자본과 공을 들여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만약에 적도기니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만들어진다면 미국 바로 코밑에 중국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무척 기분 나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프리카 적도의 작은 나라 기니의 선택, 미국이냐 중국이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 간판 앵커였죠. 방송인 크리스 쿠오모가 지난달 30일 정직 처분에 이어 지난 4일 전격 해고됐는데요.
그 구체적 해고 사유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쿠오모 전 앵커, 친형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추문 사건 수습에 너무 깊이 관련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한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형뿐 아니라 크리스 쿠오모 본인도 성희롱 의혹의 당사자로 밝혀졌고, 이 사실을 확인한 CNN은 즉각 해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크리스 쿠오모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은 CNN과 직접 접촉해 그의 불법적 행위를 밝혔다는데, 형을 변호하고자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시도했던 크리스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 여인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쿠오모의 성희롱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ABC 뉴스의 전직 프로듀서인 셜리 로스는 지난 9월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16년 전 ABC 소속이던 크리스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고, 이에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2013년 CNN에 합류한 후 2017년 8월부터 쿠오모 프라임 타임이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CNN 간판 크리스 쿠오모. 코로나 사태 이후 브리핑하는 주지사로 이름을 날린 앤드류 쿠오모, 이탈리안 이민자 가정의 형제들로서 TV에서 자신들의 엄마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두고 티격태격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둘 다 성추행 문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출현, 역시나 우리네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2022년 미국 내 경제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CNN 등 미국 내 매체들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인용 미국의 2022년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종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됐다고 전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이런 결정의 이유 역시 오미크론으로 인한 리스크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력난과 또 지금도 겪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악화인데요. 당장은 오미크론 때문에 중증 질환이 없다고는 하지만 직장 복귀를 꺼리는 사람이 늘게 되면 당연히 인력난이 빚어지겠고요.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나라가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물류의 흐름과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전하는 충격이 당연히 미국 월가에도 선명히 나타났는데요. 흥미로운 건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그 충격파가 다르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카렌 랭글리 기자에 따르면 주로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의 경우 지난달 25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7.4% 하락했고, 11월 이후 총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구간에 돌입했다는데요. 같은 기간 대형주들로 구성된 S&P 500의 경우 그 하락률이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하락률이 2배가 더 많았다는 것인데요. 주로 미국 내 기업들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빅테크 기업들보다 코로나의 충격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 소형주들에 대한 주주들의 투자가 조만간 다시 회복될 거라는 전망들을 나타내곤 있지만, 코로나가 전해온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은 백신뿐 아니라 미국 내 주식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미국 내 최고 우유 생산지가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네요. 그런데 각 낙농업가들이 치솟고 있는 비용, 복잡한 환경 관련 규제와 부족한 물 사정으로 인해 큰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농업지대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인데 각 지역별 대형 저수지에서는 물이 마르고 있고 목초지 또한 줄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데요. 캘리포니아 내 그 최대 농경지이자 우유 생산의 90%를 책임지는 샌 호아킨 밸리에서는 소를 키우는 비용이 급등하면서 우유 생산 비용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 각 농장에서는 당분간 우유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몇 달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결정을 내리고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내 낙농산업 연 2조 3천억 원 수입으로 이 캘리포니아 내 최대 농경산업인데 이 낙농가의 위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요 1년 중 9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11월부터 2월이나 3월까지 겨울이 진행되면서 그 겨울 동안이 비가 내리는 우기인데요. 최근 몇 년 새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왔는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캘리포니아 우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기름값도 그렇고요. 물가가 워낙 고공행진이라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매일 식탁에 오르는 우유값 역시 상승 모드라는 게 참 걱정이네요. 당장 올 연말 잠시 동안의 귀국을 계획했던 미국 내 유학생들과 주재원들, 오미크론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형편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간 강제적 자가격리 조치가 한국 내에서 시행되면서 연말 동안 2주 혹은 3주 정도의 휴가를 내려 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인데요.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 한국에서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재회를 꿈꿨었는데 갑작스레 바뀐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고국 방문 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설령 한국에 가더라도요, 다시 미국에 돌아올 경우 또 어떤 격리 조치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도 한국행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데,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7일간의 자가격리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또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상황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듯한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일명 코로나 블루를 달래려고 입양했던 동물들을 파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유행처럼 반려동물을 입양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영국의 가장 큰 동물복지단체인 도그 트러스트에는 지난 7월부터 자신의 개를 맡아달라는 전화가 이전 대비 약 40%나 늘었다고 하고요. 양육 포기 게시판의 트래픽도 지난 2월 대비 100%, 작년 2월 대비해서는 180%나 늘었다고 합니다. 각 동물센터마다 늘고 있는 버려진 동물들,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동물들 역시 코로나 블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 사람이나 동물이나 힘들게 견디는 중이네요. 미국 내 주요 뉴스, 이민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들, 유학생들, 또 주재원과 그 가족들,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앵커제이와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2021년 12월 6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